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행복해질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옛날에는 되지가 않았죠. 옛날에는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과거의 심리학은 원래 어떤 심리학이었냐면, 다 아시다시피 심리적으로 아픈 분들이 그걸 치료해서 정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하는 게 바로 심리학이었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또는 강박증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이었는데, 최근의 심리학은 바뀌었죠. 바로 긍정심리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는 정상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마틴 셀리그만 박사죠. 이분은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정상인 사람이 어떻게 더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바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처음 행복하지만 적응이 되면 또 바로 또 행복감이 떨어지는 이러한 쾌락 적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구체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쾌락 적응을 이겨내고 이것들을 계속 행복감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나왔었습니다. 이 연구를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일단 연구자들이 그 실험 대상자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모아서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크게 일단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의 행복도라든가 우울지수 같은 걸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시키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감이 유지되는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쭉 측정해 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행동들을 시켰냐면요, 첫 번째 실험 대상자는요, 감사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편지냐면, 평소에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표현 못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그 편지를 가져가서 전달해 주는 것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저녁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좋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 정말 내가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을 3가지를 뽑아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녁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최상의 컨디션에 있었을 때 가장 최상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생각해서 적게끔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의 강점을 잘 찾아서 그 강점을 활용하는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4그룹을 해서 이것을 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의 행복도가 증가하는지 또는 떨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를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쭉 측정을 해봤습니다. 쭉 측정을 해봤더니 이 넷 중에서 2가지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4가지가 뭐였죠? 한번 하나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가 감사한 사람한테 편지 써서 전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루 종일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일 3가지 적는 것, 저녁마다. 세 번째는 하루 종일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가장 최상의 상태를 적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자기의 강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 중에서 2가지. 바로 뭐였냐면요, 바로 저녁마다 3가지씩 감사한 일 찾아서 적었던 것, 그거 하고요. 또 4번째, 자기의 강점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던 것, 이 2가지는 그 행복도가 증가했고요. 그 증가한 것이 바로 없어지지 않고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적용한다면 정말로 그 행복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꾸준히 매일매일 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을 자꾸자꾸 적는 것, 이것은 나의 낙천성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되기 때문에 행복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가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 감사한 분한테 가서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 이것도 행복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보통 2, 3개월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인 하루 중에서 가장 최상의 상태를 적었던 것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나오죠. 매일매일 감사의 길을 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나가는 것,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도요,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감사 얘기를 써왔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뤄내서 그것을 이루게 해준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 얘기를 적습니다. 이런 감사 얘기를 혼자서 쭉 적어오고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날짜 붙이면서 적었는데요. 오늘 적은 날짜가 3060일째 적었습니다. 벌써 한 8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 얘기를 쓰면서 저의 이러한 낙천성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한번 이 연구 결과를 잘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더 오랫동안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의사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